안녕하세요, 미사고 학생 여러분. 저는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에서 이번 2025년 2학기 미사고 영어 중간고사를 담당해서 데뷔시킨 김선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사고 1학년 영어 중간고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험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죠? 다들 고생 많았어요. 시험 살펴보니 서술형 문제도 그렇고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한번 시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처럼 미사고의 경우에 상당히 높은 서술형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 총 23문제 중 17문제로 69점을 배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가 23문제 중 6문항으로 배점이 31점이나 됐습니다. 우리 미사고는 항상 주변 타 학교들에 비해서 논술형 문항의 배점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번에도 역시 그 특징에 맞게 논술형 문항이 상당히 배점도 크고 문항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는지 그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부교재가 23문제 중에 12문제로 총 52%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서가 23문제 중에 8문제, 그리고 프린트물에서 3문제가 변형돼서 출제되면서 나머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부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부교재 말고 교과서나 프린트물도 역시 등한시할 수 없겠죠. 거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희 리마크 영어 국어학원에서는 이번에도 부교재뿐만이 아니라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물에 있는 모든 지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단순히 내용만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여러 문법 개념까지도 설명해주고 문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부교재에 있는 작은 지문 하나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험 대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시험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학원에서 대비한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평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출제 난이도는 중상이었습니다. 전체 문항수는 총 23문항으로 주변 타학교에 비해서 서술형 점수 비중이 31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항들의 난이도가 일반적인 문장 암기 수준이 아니라 문법의 규칙을 이해하고 문장을 재배열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지문의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통해서 스스로 문장 영작이 가능한 수준을 요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리마크에서 영어 서술형을 대비할 때 기본적으로 단순히 요지를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요지를 한국어와 영어로 직접 써볼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특별히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번 시험에 두드러지는 몇 가지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교재 문제 출제 비중이 52%로 예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 부교재 문항들은 단순히 빈칸 채우기나 유의어를 활용한 영작이 아니라 글의 주제를 파악해서 주어진 단어들을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문법 규칙까지 적용시켜야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교과서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했던 문법이 바로 이때 강조구문과 until now 등 이런 부사구를 앞으로 뺐을 때 뒷문장이 도취되는 형태의 문항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문법 규칙을 굉장히 강조했고 여기는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법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논술형 문항에서는 부교재에서 출제된 지문의 특정 부분 혹은 요지를 이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 개념을 사용해서 영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문법만 안다든지 혹은 그냥 부교재 지문의 내용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완벽히 이해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활용해서 직접 영작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리마크에서 항상 이런 영작뿐만이 아니라 문법을 활용한 영작을 미리미리 하나씩 시켜보고 또한 1대1로 영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시간들이 분명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식의 경우 다수의 문제가 틀린 것 혹은 맞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침착함과 꼼꼼함이 부족한 학생들은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패턴의 문제 유형으로 실전 시험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고 시간 분배가 잘 되는 학생들이 유리한 유형들이었습니다. 리마크에서는 이런 어려운 혼동이 높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 분배를 항상 연습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업 시간에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줄 때에도 문항수에 맞춰서 몇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지를 지정해주고 아이들이 타이머를 켜고 숙제를 할 수 있게 내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평소에도 시간의 압박 속에 꼼꼼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 전날에는 직보 문항을 선생님이 직접 학교 시험과 비슷한 문항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해서 학생들이 직접 답안지 마킹까지 해볼 수 있게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준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꼼꼼함과 시간 분배에 따른 인내심 그리고 침착함을 기를 수 있게 연습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프린트물의 활용 역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기존 프린트물에서는 단순히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외부 지문이었는데 실시험에서는 이 지문 속에서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는 문제가 나오는 등 프린트물 내의 지문 역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모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리마크 영어학원에서는 타 학원과 다르게 프린트물에 나오는 모든 지문들도 그저 내용만 숙지할 뿐이 아니라 그 문법적인 포인트들 역시 하나하나 배우고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미리 지도해서 프린트물에 있는 조그마한 외부 지문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부교재, 프린트물 역시 수업 시간에 다룬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프린트물 내에서의 문법 활용도 꼼꼼하게 본 것이 고득점을 얻어낸 친구들의 열쇠였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객관식과 논술형 문항 몇 개를 예시로 들어서 자세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객관식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출제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지문은 영어였지만 요 지문을 찾는 것은 한국어 해석으로 출제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리마크에서는 이러한 요지 문항을 준비할 때 단순히 객관식으로만 대비할 뿐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대비해서 직접 이런 문항들을 영작해보고 그리고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도 직접 예측해보면서 요 지문이 한국어로 나오던 영어로 나오던 그 언어와 상관없이 양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3번 문제도 굉장히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5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출제된 문제로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너도 밤나무에 대한 지문의 맨 뒷문장에 The village never starves라는 변형된 문장을 넣어주셨는데요. 학교 선생님의 문장 변형을 저희가 독심술로 미리 읽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리마크에서는 이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주요 키워드를 담고 있는 주요 부분이라면 이 글이 변형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묻는 것은 항상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나왔던 보기인 No tree is left to wither in Hungar은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그 어떤 나무도 배고프게 남겨두거나 소외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마크에서도 정확히 같은 부분을 빈칸 출제해서 보기로 operates a system to ensure that no trees are left behind 라는 보기를 넣었습니다. 이 역시 그 어떤 나무도 소외되거나 남겨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칸 부분의 발췌 본문과 정답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는 적중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출제되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매년 시험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리마크에서도 이 변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데요. 단순히 객관식 변형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낱말의 위치를 뚫어서 예측하게 하고 다양한 유반이어 리스트를 제공해서 낱말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번 시험 역시 forbidding이 정답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리마크에서 대비할 때도 passible이라는 정확한 반이어를 예시로 대서 forbidding이 passible이라는 단어의 반이어라는 것을 직보 자료에 넣어서 학생들이 학습하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데에는 유반이어의 정확한 학습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보 수업 때 다뤘던 정확한 유의어가 그대로 낱말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직보 수업에서 validate라는 단어의 유의어로 appreciate, respect 등등 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여러 유의어를 학습했고 실제 문항에서 그 유의어 중 하나의 예시였던 appreciate가 그대로 출제돼서 직보 자료가 정확한 적중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14번 문항 역시 부교재에서 출제된 객관식 문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연결사 추론 문제였습니다. 연결사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리마크에서 굉장히 높은 정답률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리마크는 단순히 연결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그 연결사를 뚫어서 지문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바뀌는 부분의 연결사만을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연결사 추론 문제는 맥락이 바뀌는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마크에서도 역시 똑같은 지점 A의 문제를 뚫어서 출제했고 B 역시 정확하게 똑같은 지점에 연결사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문제 유형을 예측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빈칸 지점과 보기 그리고 답안까지 미리 대비해준 적중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6번 문항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출제됐던 문항이었는데요. 리마크에서는 매년 교과서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번에 직보 대비하여 봤던 모의고사에 교과서를 순서 배열 문제로 출제했는데요. 심지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순서 배열이 나올지 그 지점까지도 맞췄습니다. Criminals never leave a crime scene으로 시작하는 요 단락이 정확하게 이번 시험에서도 Criminals never leave a crime scene으로 시작하는 A로 빈칸 순서 배열이 출제가 되었죠. 따라서 정확한 예상 문제를 리마크에서 공부했다면 직보 당일에 시험과 유사한 시간과 형태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모의시험지로 진행을 하면서 풀이를 듣고 답안지 마킹까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죠. 또 단순 순서 배열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지점의 순서를 배역하게 될지까지도 선생님이 정확히 예측하여 구간 연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적중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논술형 문제들로 넘어가서 교과서 사과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논술형 2번 교과서에서 나온 빈칸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마크에서 선생님이 손수 제작한 데일리 빈칸 테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빈칸 구간에서 정확한 빈칸 단어로 키워드를 학습하여 extract라는 추출하다라는 단어가 정답으로 C로 정확히 출제되었습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면
선생님이 출제했던 빈칸도 looking for ways to 뒤에 extract the bacteria에서 extract를 뚫어서 정확한 키워드 학습을 진행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정확하게 to extract 부분의 빈칸이 뚫려서 C 문제의 답안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리마크에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진행되는 빈칸 시험을 봤다면 정확하게 학습이 되고 반복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2점을 보너스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논수령 대비 적중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수령 4번을 살펴보면 부교재에서 출시됐었는데 이 역시 키워드들을 A, B, C에 삽입하는 문제였습니다. 리마크에서는 이번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non-verbal communication에 대한 이 부교재의 키워드가 substitute와 complement라는 이 두 가지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이들이 빈칸에 계속해서 대체하다라는 뜻의 substitute를 넣을지 아니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한다라는 뜻의 complement를 넣을지를 계속해서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빈칸 위치를 학습하고 또한 출제 보기와 유사한 substitute와 complement가 들어가는 동의어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논수령 문제에 정확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수령 6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이번 문제 역시 부교재에서 출제되었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논수령 6번의 글의 요지를 정확하게 it is not until을 사용해서 문법 개념을 사용하여 요지문을 영작하는 문제였고 우리 리마크에서도 정확하게 이 지문에 대해서 요지문을 직접 영작하게 하고 빈칸에 적절한 어구를 채워서 영작하는 연습을 하는 서술형 변형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형 변형 문제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 그저 단순히 요지를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포인트까지 넣어서 영작하도록 하는 서술형 변형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중간고사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여러분이 기말고사 등 다른 시험에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리마크 영어 국어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리마크 영어 국어학원에서는 직접 영어 수업을 10월 27일부터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대비 수업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마크 영어 국어와 기말고사 대비 함께 하도록 합시다.